자신의 오류를 철회하도록 명령을 받은 루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먼저 라틴어로 이어서 독일어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보름스 회의장에는 당대의 세상 권력자들과 격본을 대변하는 지도자들 206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중앙에 앉았고 황제편의 황제 형제들과 제국의 6제후들, 24명의 공작들, 그리고 8명의 후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모두 그 현장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30명의 대주교들, 주교들과 수도원장들, 7명의 대사들, 교황의 대사들, 그리고 자유시의 대표자들이 입석해 있었습니다. 4월 17일 보름스 회의의 첫 번째 루터 청문회는 루터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루터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사회를 맡은 존 에크는 책상 앞에 펼쳐놓은 루터의 책들을 가리키면서 이 책들이 루터의 저작들인지를 물었습니다. 루터는 에크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책들을 찬찬히 살핀 후 자신의 작품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가르침을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터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에크는 황제 이름으로 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합니다. 루터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 앞에 그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차원이 아닌 참 교회를 회복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 답변을 앞에 두고 루터가 취한 행동은 온 밤을 새워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루터의 친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나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 이번 일은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의 곁에 오소서. 나의 보호자시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루터가 그날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가 취한 일련의 행동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개인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를 우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루터에게서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21년 4월 18일 보름스의 두 번째 루터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회의장에 들어선 루터에게
요한 폰 에크는 책들에 나타난 가르침을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철회할 것인지를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철회하도록 명령을 받은 루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먼저 라틴어로 이어서 독일어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대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그리고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거나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나 공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당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보름스 회의 두 번째 청문회 때 루터의 답변에 대해서는 문헌과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베인턴은 이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이렇게 말했다고 종교개혁사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학자들은 이 말을 루터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것은 보름스에 의해서 루터가 진리편에 확고히 서 있었고 진리편에 선 사람이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오류를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루터의 신앙 양심 고백은 인류 문명사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보름스 회의장이 어떤 분위기로 변했을 것인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루터를 향해서 개인의 양심이 교회의 회의보다 더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며 공격했고, 황제는 더 이상 회의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그 다음날 자신의 신하에게 분을 삼키지 못하고 어떻게 일개수도승이 옳고 1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증거가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용기 있게 증언한 것이 얼마나 파장이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9일 로마 편에 확고히 서 있던 황제는 루터를 즉각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황실 관리들은 루터에게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며칠을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끝내 자신의 가르침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리 3세는 4월 24일 루터를 지지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그의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날 4월 25일 보름스 회의가 끝납니다. 이날 황제는 신변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서 루터를 숙소로 돌려보내면서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루터는 교섭실을 떠나면서 나는 다 마쳤습니다. I'm finished. 그렇게 말합니다. 4월 26일 루터는 가능한 조용히 보름스를 떠났습니다. 개중에는 야유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루터를 뒤쫓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보름스를 빠져나온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속히 도착하기를 원해서 참 길을 재촉했습니다. 보름스를 떠나
먼 거리를 달려왔을 때 숲이 우거진 산골짜기로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중무장을 한 기병이 나타나서 루터가 탄 말을 둘러싸고 루터를 납치해 갔습니다. 루터를 데리고 간 곳은 아이젠하우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로부터 12km 떨어진 언덕 위에 세워진 바르트브루크 성이었습니다. 1521년 5월 4일 루터는 바르트브루크 안에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루터의 신변과 안전을 우려한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도상에서 납치해서 바르트브루크로 옮겨온 것입니다. 루터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했는가를 여기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마틴 루터는 1521년 5월부터 1522년 2월 말까지 약 9개월 18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 기간을 루터에게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루터는 그 9개월을 동안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루터의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